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주민 주권 시대, 지방자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면서 지역의회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 만큼 이번 시간에는 기초의회 역할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치분권에 대한 해운대구의회의 대응과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전우반기 의장이시자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에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1961년 군사 독재 정부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폐지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3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이 91년도입니다. 예.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급속히 발전되면서 그렇죠.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올해 30주년을 맞아서 지방자치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전 30년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난 민주주의의 궤적을 돌아봤을 때 그만큼 의미가 있는 회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최선봉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방자치는 크게 봐서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정치적인 영역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구현되는 구현의 장이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중앙집권 체제보다는 지방자치 체제를 통해서 내 삶은 내가 만들고 가꾸어 간다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정치적 부분의 역할이었다면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경제적인 역할 부분에서 지방자치는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30년 후에도 이런 정치적인 역할과 경제적인 역할은 그 모습을 좀 달리할 뿐이지 더욱더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고 지역민분들과 함께 호흡한 지 언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의회 폐지 여론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 정치인들의 역할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방자치는 내 삶은 내가 꾸려나가겠다는 그 전제하에 민주주의를 꽃피운다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예. 정작 그 주인인 주민들의 뜻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폐지론이 팽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일부 의회에서는 몰직한 어떤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흑백 논리로만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또 시각을 달리해서 본다면 흑묘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흑묘 백묘처럼 반드시 흑백 이론으로 양당 간에 폐지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못하고 있는 의회는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고 잘하는 의회는 격려와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더욱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예.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또 못하는 부분은 질책을 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대변혁을 맞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걸림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그러나 기초의회 입장에서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고 광역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합니다. 독립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재정권과 인사권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업 마찬가지 기업도 재정과 인사를 쥐고 있는 부서가 핵심 부서이듯이 재정과 인사가 독립되지 않고서 기초의회가 또는 광역의회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에서는 예를 들면 세금 부분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서 지자체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 세수 부분에서 8대2 부분이 바뀌지 않고 있고 예. 그 말은 결국 지방 지자체든 아직도 중앙 정부의 구속 속에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인사권 역시도 우리 기초의회는 얼마 전 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독립을 어느 정도 획득했다고는 이뤄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사권은 아주 영원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는 의회의 공무원들이 예. 지자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었지만 정말 세밀하게 들어있다 봐야 되고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견제와 감시까지는 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숨통은 좀 트였지만 여전히 이 인사권과 재정권 부분에서는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지방 지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일부 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전국 최고의회의 기치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기저에는 전국 최고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최소한의 소양을 갖춘 의회가 되고 거기서부터 주민의 눈높이를 차츰차츰 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왔고 8대 의회 들어서는 우리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단체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이 활성화를 기해왔고 그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뭐 종이 없는 의회를 그 방향을 정해서 해오고 있고 4차 산업의 기술을 도입해서 주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실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IT 기술도 도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에 아마 올 본 예산에는 이곳처럼 LG 헬로비전처럼 멋지진 않지만 1인 회의실, 1인 방송실 정도를 갖추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당연히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 해운대구 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뭐 조례를 재개정한다든지 예산결산을 심의 의결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만 그 기본 업무를 넘어서서 주민과의 접점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참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8대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국외연수에 대해서 주민을 직접 모시고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의회가 그동안 시행했던 국외연수에 대해서 의혹이나 의심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주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얼마 전 벌써 세계적인 팬데믹이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사회 취약계층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아무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외연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보다는 우리 주민들께 지금 당장의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외연수비를 아예 예산에서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던 아마 이 부분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아마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게 주민과의 만남의 선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외연수비와 관련된 논란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국외연수비를 주민분들께 그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운대구 의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동수이기 때문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종종 대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해운대 8대 의회는 여야가 9대 9
동수의입니다. 헌법에도 있지만 가부동수는 모든 것이 부결입니다. 흔한 말로 우리 해운대의회는 만약에 양측의 합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의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논쟁들, 토론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 이겨냈던 이면에는 대화와 타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 소속된 정당의 차이, 또 여러 가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제일 먼저 돼야 되고 각자의 타협을 통해서 서로의 양보를 통해서 타협점을 통한다면 아마 주민들이 보실 때도 물론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가 토론하고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성숙한 토론 문화를 통해서 타협과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분열과 마찰음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건강한 의회가 되길 바라겠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의정 활동에도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정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숫자로 나타내는 점수는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께 어떻게 다가갈까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시대적인 아날로그적 접근보다는 디지털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IT 기술을 활용해왔고 그를 통해서 주민들께서는 예를 들면 우리 본회의장의 모습을 그동안 속기록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과 직접 리얼 쌍방향의 회의를 열었다든지 민감한 논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수렴하고 그것을 논의의 장에 넣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의원 개개인들로서는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했던 그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하는 이런 아날로그적 방식의 의정 활동을 조금 앞으로는 더 탈피해서 좀 더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의정 활동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는 주민들과 디지털적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는 책에서는 이런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실시간 토론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 의정활동에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청구권의 기회를 확대를 했습니다. 연령도 낮추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도 줄였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므로써 더욱더 지방자치법 개정의 어떤 취지를 더욱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8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도입을 해서 9대 의회에 활동하게 되시는 의원님들께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대 환경에 맞게 의정 활동도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에 좀 중점을 두신 모습이신데요.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또 거두셔야 하는 상황인데 남은 기간 동안 의회 운영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8대 의회 개헌과 함께 우리 후배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은 지금부터 하십시오. 선거 기간에 바짝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되려고 하지 마시고 4년 남은 임기 동안 선거운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의정활동이고 선거활동이 될 것입니다. 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을 마치 선거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셨을 겁니다. 주민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기초의회 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례 재개정이라든지 예산결산 심의 심사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들여서 혈세와 같은 주민의 세금이 함부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예산과 이런 심의를 했다면 쓰고 난 피드백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가 찾지 못한 대안을 우리 의회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나은 예산 편성이 되고 좀 더 나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1년 정도 남지 않은 그 기간이지만 지금까지처럼 우리 의원님들은 그대로 의정 활동을 한다면 남은 선거도 그대로 선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임박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초석을 좀 다져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네, 선거 활동과 의정 활동은 분리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주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우리 하루 확진자 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또 우리 부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울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운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다시 활기로운 우리 해운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 해운대 의회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주민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변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인데요. 해운대구 의회를 비롯한 부산의 기초의회들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